2026년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으른 투자자 하바입니다. 오늘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길 바라며 우리의 자산이 혼자서 쑥쑥 자라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공부는 해봐야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6.12% 급락하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거의 8%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탈출하고 싶었나요?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워지고 기대했던 미중 회담은 알맹이가 없었지만 월가 거물들이 은밀하게 AI와 빅테크를 사모으고 있고 아직 반도체는 상승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상 음봉으로 도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정일 수도 있는, 쉽게 말하면 꼭지를 딴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이 매우 중요하겠죠? 추가 하락 조정이냐, 극적인 반등이냐 지켜보시죠. 코스피는 개인이 이번 주에 20조를 매수하고 외국인이 20조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외국인이 저점 매수에 들어오려면 환율과 금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파업도 신경 써야 할 이슈입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을까요? 금요일 미국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상승 무드가 깨졌다기보다 잠시 쉬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좋은 이벤트가 발생해서 다음 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볼벤 상단의 도치 모양은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미 10년물 금리가 4.59까지 급등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안정적인 채권만 들고 있어도 연 5%를 먹을 수 있다면 많이 상승해서 충분히 수익이 난 주식을 팔고 안정적인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성장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이탈했다가도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흔들릴 순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겁니다. 환율도 급등하면서 1,5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 역시 이번 주 10%를 훌쩍 뛰어넘어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전쟁과 원유 수급 불안, 그리고 유가 상승 등으로 필수 소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금리를 올려야 하며 위험 자산의 투매 현상이 발생하면서 약한 고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약한 고리는 사모펀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CPI와 PPI를 보아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은 하락에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부드럽게 마무리되고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다시 한번 상승 무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은 대비해야 하지만 닥치기 전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3으로 저번 주보다 수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18을 윗돌며 저번 주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제 저의 투자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전략 자산은 33.90%로 저번 주 34.71%보다 조금 하락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38%를 상회하며 올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었지만 금요일 하락으로 수익률을 꽤 많이 반환한 모습입니다. 5종목 평균 역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이한 것은 코덱스 200은 지난주보다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주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전략과 자산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최근 구글 시트를 다시 작성하면서 그래프의 시작점이 연초가 아니라 5월 5일로 바뀌었고 1일 수익률 그래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형태이지만 당분간 이 수익률 그래프를 유지하겠습니다. 예수금 그래프가 내려간 이유는 금요일 하락장에 몇몇 종목의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과 평가금액 순위에 대한 트리맵입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국내 ETF는 트리맵에서 제외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모든 전략과 종목이 거의 표시되고 있는 보드판입니다. 일별 변동률이 거의 파랗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슬픕니다. 10년에 10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 26%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올해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략 자산군이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뉴턴이 말했습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진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경제 브리핑을 해보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기조 속에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이익 실현 비중 조절로 연일 매도세를 멈추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고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다가올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매도세를 언제 멈출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미중 모두 동의하는 듯하니 전쟁 종결 가능성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유 수급이 원활해진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잠시 흔들리는 반도체는 하락에 줍줍하는 매수 전략을 취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파티장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에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하는가? 일단 저는 기화과거라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략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삼성전자 매수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차트 모양과 외국인 수급을 보아도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가 마무리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일단 질러보았습니다. 원래 떨어지는 첫날 매수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무 하락세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매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이번 장에 저의 주력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ETF를 이번 하락장에 사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ETF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ETF를 골라도 좋을 듯합니다만 저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종목을 금요일 하락장에 매수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커버드 콜 ETF입니다. 현금성을 고려한 월배당 9%를 추구하는 월말배당 ETF이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ETF입니다. 특징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조금 더 따라가려고 분배금을 조금 포기한 ETF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커버드 콜이라 비과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ETF로는 한 달 먼저 상장한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분배금도 약 15% 정도로 높고 월 중간에 배당하는 매력을 가진 ETF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본인에게 잘 어울리며 잘 맞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커버드콜 ETF로 자산이 유입되는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ETF 아는형에서 캡처해왔습니다. 남들이 다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커버드콜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작정 장점만 가진 종목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